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2일 무오 첫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왕세자가 아침과 저녁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2일 무오 두번째 기사 산부가 전해하려었던 덕천 군수 한승함을 채차하는 일을 아뢰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 76권 선조 29년 6월 22일 무오 세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황신의 장기를 보니 평조신과 문답한 말은 뜻을 헤아릴 수 없으나 대개 배신을 허락하고 아니하는 데에 따라 군사를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닌 듯합니다. 대지어 적은 시종꾀를 부리더니 끝내 중국 사신을 데려갔고 또 우리나라에 요구하려 하니 형세상 그만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황신이 국왕이 전에 정한 것을 허락하였으나 이제 어느 사람을 차출하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한 것은 경솔한 데 가까운 것으로 이 일이 이에 이르러서 매우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신들이 반복하여 상의하였는데 당초에 중국 사신이 한 무사를 내어 따라가게 하라 하였으므로 지금 이 봉춘과 조덕수를 시켜 곧 중국 사신이 이른 곳으로 들어가게 한 것은 본디 이를 위하여 적중의 정상을 탐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사는 임기응변을 끓이지 않으니 계책에는 계책으로 응해야 합니다. 이번에 중국 사신에게 보내는 계첩에 대인이 천자의 명을 받들어 멀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한두 배신이 부조를 따라가기를 요구하는데 우리나라가 어찌 감히 아끼겠는가. 다만 사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명조에서 고명과 칙서가 아직 오지 않았으며 또 행차가 도해할 날짜가 아직도 멀다고 생각하여 명조의 분부를 기다려서 명에 응하려고 이미 뜻을 통관 박의금이 돌아가는 편에 회보하였다. 이제 배신 황신의 치계에 의거하면 대인이 이미 15일에 도해하였다 하니 박의금이 전하는 글이 도달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또 생각하면 행차가 도해하는 데에도 문안하는 예의가 미치지 못하고 지송하는 의례도 갖추지 못하여 우리나라의 정성과 예절이 결여되게 함으로써 대인이 간절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일깨운 것도 끝내 허사로 돌아갔으니 과인이 참으로 부끄럽고 황송하여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다. 듣건대 대인이 장차 대마도에서 잠시 머물러 고명과 칙서가 도착할 때를 기다려서야 비로소 나아갈 것이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아 오히려 뜻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모관, 이봉춘, 조덕수 등을 전차하여 원차인 사후 통관, 박의금과 같이 가서 공경히 동정을 살피고 또 대인의 지위를 받아 진퇴하게 할 것이니 그 뜻을 양해하고 그 허물을 용서하여 우리나라가 어기고 게을리한 죄를 면할 수 있게 하여 주면 매우 다행이겠다 하면 중국 사신이 혹 함께 데려가거나 돌려 보내거나 할 것이니 아무려나 상관없습니다. 대개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 사신의 말을 존중하여 이런 조처를 한 것이므로 본디 중국을 존경하는 뜻에 해롭지 않고 주선하는 것이 상세하여 흉악한 꾀를 막는 뜻도 그 사이에 들어있게 되니 오늘날의 부득이한 방책일 듯합니다. 이렇게 한 뒤에 적이 우리에게 대응하는 방도가 어떠한 것인지 서서히 보아가며 처리해야 하겠습니다만 합당한지 모르겠으니 상상께서 재결하여 분부하시기에 달려있습니다. 감히 여쭙니다 하니 상이 전개하기를 이 봉춘 등을 전일 중국 사신이 말한 근수 배신으로 삼으려는 것은 대개 시세에 따른 권모에서 나온 것으로 한편으로는 중국 사신의 요구에 응하고 한편으로는 흉정의 요청을 대충 들어주어 주도 면밀하게 처리하여 흉악한 꾀를 막아 미봉하려는 것이므로 계책이 진시로 타당하다 하겠다. 아랜대로 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다. 다만 교활한 적이 반드시 이 봉춘 등 몇 사람을 통신사로 여기고 만족하여 말이 없이 그만두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 계책이 마침내 행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시험 삼아 해보는 것도 또한 뭐가 해롭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3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과 저녁에 무난하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3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래기를 진주 판관 김여율은 사람됨이 허황하고 경망스러운 데다가 탐욕스럽고 교활하여 남들에게 버림받은 지 오래입니다. 다시 인민하는 관원이 될 수 없으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채차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3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래기를 평안감사 신자번 전에 본도의 병사였을 때 삼가지 않은 일이 많아서 군민의 마음을 크게 잃었으니 다시 방백의 직임을 제수하여 서방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채차하도록 명하셔서 근래 번신들이 사체를 모르고 방자해지는 조짐이 있으므로 식자가 한심하게 여긴 지 오래입니다. 함경감사 홍여수는 순찰하는 직임을 겸하고 있으니 병사의 잘못에 대하여 연유를 갖추어 아뢰는 것은 괜찮겠으나 미리 그 가름할 자를 청하여 허다한 말을 하여 언연중에 지칭하는 자가 있는 듯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번신이 감히 할 일이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여 그리낌이 없이 하는 버릇을 징계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추구하여 주의를 다스리도록 명하소서. 변보에 관한 문서는 이 일이 군기에 관계되므로 비밀이 해야 마땅하나 이목인 관원은 참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근래 모든 각도의 장계가 개하된 뒤에 가져다 보려 하며 비변사의 낭청인 자가 사체를 모르고 의뢰 미루는 것도 이미 놀랐거니와 20일과 21일에 들어온 황신의 장계는 끝내 미루고 보내지 않았으니 언관을 경멸하는 것이 심합니다. 차지 낭청을 추구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신잡이 어찌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겠는가? 갈 수 없다. 추구는 하는 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3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분부하였다. 대신과 비변사의 당상은 비변사의 일제히 모여 이제 내리는 봉서를 빨리 의논하여 아래라.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3일 기미 다섯 번째 기사 혹은 황신이 치게 하였다. 신이 정사를 만나 말하기를 오늘 내일 사이에 출발하여 도회한다는 말을 듣고도 내가 마침 학지를 알아서 친히 엿듣지 못하였는데 내일은 또 알을 날짜이므로 이제 감이 와서 뵌다 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내가 이번에 가는 것은 사세가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어제 김통사 김길선의 말을 듣고 노이아의 심사는 알았으나 사체가 과연 빨리 끝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이 일은 세 나라의 기운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기수에 달려 있으니 나도 미리 기약할 수 없다. 이제 내가 가지 않으면 반드시 천조의 대신은 왜 인을 두려워한다고 할 것이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내 몸은 조정의 몸이고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내가 이제 도회하여 우선 상황이 어떤 모양이 되었는지를 보겠다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노야는 도회하고 각지는 아직 철수하지 않으니 염려스럽다 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진유격이 이전에 평조신과 면대하여 오래지 않아 불사르고 철수할 것이라는 것을 다짐받았다고 한다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박통관이 오늘 내일 사이에 올 것이나 노이아의 행차에 미치지 못할까 염려된다 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도의하는 배신은 내가 다만 사리로 말하는 것이고 국왕을 억압하여 반드시 따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일에 관계없다 하였습니다. 그날 평조신이 이 언서에게 말하기를 통신사는 천사가 저곳에 도착하기 전에 내려오면 매우 좋겠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전일 통신사의 행차
때에는 호피 10장만을 가져갔으므로 내가 초라하다고 여겨 내 물건을 수십 장 더 보태 가지고 가서 관백에게 20장을 주고 용사하는 대신에게 5, 6장을 바쳤다. 이제 통신사가 오더라도 반드시 어긋나는 일이 많을 것이므로 내가 여기에 남아서 기다리는 것도 힘 닿는 대로 보태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사실은 논한다. 양방형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 말은 곧 죽음을 크게 두려워하는 까닭에 말한 것이다. 무슨 근거로 그리 말하는가? 한번 국외로 나가게 되면 전대하는 일이 자신에게 달렸으므로 국사일 뿐이고 공무일 뿐이니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는 것이 곧 사신의 직분인데 교활한 말에 동요되어 고명을 기다리지도 않고 도예하니 천하에 어찌 고명이 없는 중국 사신이 있겠는가? 더구나 성지에 한 외도 남지 않은 다음에야 비로소 도예할 수 있다 하였는데 죽도 안고의 적이 과연 다 영을 치고 갔는가? 임금의 명을 욕되게 하고 신하의 절조를 손상하여 한 번의 처세에 2가지를 잃었으니 사명을 받았더니 형편 얻기가 무엇이 이보다 크겠는가? 그렇다면 양방형으로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고명이 오지 않는 데서 가서도 안 되고 외영이 철수하지 않았는데 가서도 안 된다. 설사 토번이 협박하는 비온이 뜻밖에 생겼다 하더라도 차라리 죽음을 지키고 나르지 않았어야 했다. 그런데 사세가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또 나 자신 또한 주장할 수 없다고 했으니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는 이 종성이 달아난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3일 김이 6번째 기사 비변사가 유사당상 김명원 연성각이다. 아래기를 황신의 장계를 보면 다 외적 평조우시니 통신에 관한 일을 요구하는데 꾀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여 한 가지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뜻을 말하였고 그의 생각도 중국 사신은 이미 갔는데 우리나라의 신하가 뒤떨어져 혼자 간다면 일이 더욱 낭패스러울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그의 견해는 신들이 아래인 것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대지의 적은 실정이 교활하며 또 그 조종하는 권병을 잡고 갖가지로 반복합니다. 이제 이미 군사를 남겨두고 철수하지 않았으니 우리나라가 통신사를 보내는 것을 허락하더라도 이 뒤에 반드시 군사를 철수하리라고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말을 엄하게 하여 거절하고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한다는 뜻을 보인다면 화변이 더욱 빨리 올 것이며 적은 도리어 이를 가지고 탈을 잡을 것으로 이른바 잘못은 조선에 있으므로 우리들은 할 말이 있다 한 것이 이미 그 꼬투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사세가 이렇게 되어 매우 난처하거니와 신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였으나 마땅한 처리를 모르겠습니다. 통신사는 본디 문득 허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면 이미 정한 의논에 참작을 조금 더하여 보내는 배신을 너무 낮은 자를 차출하여 보내지 말고 다시 벼슬이 조금 높은 자 가운데서 심력과 신력이 있는 사람을 특별히 가려서 차출하여 보내고 가져가는 노자도 넉넉히 마련하여 적중에 들어가서 주선할 일이 있으면 모자람이 없이 쓸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대개 외적은 짐승이므로 탐욕만 있을 뿐이니 지금 사람을 보내어 허다한 사정을 탐지하려 하려면 형편상 후하게 주지 않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나라 때 서역에 왕래한 사신도 근백을 많이 가져갔으므로 지나는 여러 나라의 요령을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도 이와 비슷하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들 땅에 들어가더라도 조금도 탐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제 선교에 다만 교활한 적이 반드시 이 봉춘 등 몇 사람을 통신사라 생각하여 만족히 여기고 그만두지 않으려까 염려한다 하셨는데 신들의 생각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통신사를 갑자기 허락할 수 없으니 이렇게 고식적으로 하여 다시 적의 뜻이 어떠한지를 보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오늘 의논에서 어떤 사람은 근수 배신을 계하한 대로
무신 두 사람을 차출하여 보내야 한다 하고 어떤 사람은 문관 한 사람과 무관 한 사람을 차출하여 보내야 한다 하여 두 가지 말이 하나로 기결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감히 아울러 여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라. 문관과 무관에 관한 일은 대신이 알아서 처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4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4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전에 아뢰었던 신접을 채차할 일을 아뢰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4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이전에 아뢰었던 김여유를 파직할 일을 아뢰니 상이 답하였다. 새로 제수한 뒤에 농계하여 새로 제수한 벼슬은 이미 갈았으니 파직할 것 없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4일 경신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유사당상 김명은 윤성각이다. 아뢰기를 신이 오늘 섭유격을 보러 갔더니 섭유격이 양향을 좋지 않은 일을 극진히 말하고 또 말하기를 송광, 시랑이 금주, 복주, 해주, 계주, 지명이다. 연애 등을 순시하고 다음날 8일쯤에 구련성에 도착하여 압록강가의 형제를 순시하려 한다. 강을 건너 의주에 이르런지는 나는 모르나 사후 배신을 보낸다면 일찍이 보내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또 은밀히 묻기를 명사는 도예하였으나 해변의 외지는 아직 죄다 철수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만약에 오래도록 철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다 하니 섭유격이 사람들을 물리고 답하기를 손군문이 외정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수륙의 병마를 징발하였으니 때가 되면 곧 출발할 것이다. 나도 양향의 이 일 때문에 왔으므로 송시량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부터 밤새도록 잠을 못 잤는데 귀국만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가 하였습니다. 또 계첩 가운데 양료는 각 참에 1만인이 하루 쓸 것을 저축하라고 한 조항을 내어 보이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지난번 대군이 나왔을 때 계승부에서 당초에 사흘 양식을 장만하였는데 대군이 여기에 이르러서는 넉 달 동안 머물렀다. 그 늦고 빠른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이와 같으니 이제 각 참에서 겨우 하루 양식을 장만해 가지고는 이를 이루기 위해 모자라지 않을까 염려된다 하니 섭유격이 그렇겠다 하고 또 말하기를 군사를 쓰면 보병을 써야 할 것인데 이 일도 의지하여 미리 군문에 확실히 말하지 않는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전의 자문에 이미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대저 굴병량을 좋지 않은 말이 이렇게 간절하고 앞으로 군사가 나올 시기도 미리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혹 뜻밖에 나오게 되면 낭패가 우려됩니다. 극히 답답하고 염려되어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이 가본 것은 잘하였다. 양향은 여러 가지로 조치하여 우리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다 해야 한다. 적은 결국 다시 방자해 될 것이다. 그들이 말한 통신 따위의 일은 고집하여 꼬투리를 만드는 데 지나지 않는다. 전에 통신사를 보내지 않아서 임진전에 화가 있었는가? 또 군수 배신을 보내더라도 저들에게 관계가 없는데 어찌 이 때문에 조용할 리가 있겠는가? 아마도 보탬이 없지 않을 듯하니 오늘날의 계책으로는 양향을 조치하고 중국의 원병을 청할 따름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4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분부하였다. 삼수는 극히 외롭고 위태로울 뿐더러 이제 놀가치가 가바치 근처에서 경작한다는 말이 있으니 장래일이 매우 염려스러운데 군수가 조치하고 응변해야 하므로 무용만을 취할 수 없다. 신충일이 심계가 있고 노추의 형세와 정태를 아는 듯하니 이 사람을 군수로 삼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 그렇지 않거든 다시의 눈에 시행하라. 비변사에 말하라.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4일 경신 여섯 번째 기사.
혹은 황신이 치게하기를 전일 이중군 등이 낭고야에서 나올 때 16여 자문을 가져왔는데 대리야 일본 사람은 반복무상함으로 믿을 수 없다. 그 마음의 변화는 책사가 황령으로 임하더라도 요령을 얻을 수 없다. 기장, 죽도, 안골의 외가 여전히 주둔해 있는데 도해야 할 기약을 듣지 못했다. 또 그대 나라에 무슨 어려움이 있기에 한 사신을 보내기 주기를 주저하는가. 기국이 배신을 보내어 청후하고 건수하며 일본으로 건너가 면대하여 이 노를 닦는 것은 반드시 외인들이 모두 물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여러 번 자문을 보내어 보내주기를 재촉하였거니와 책사의 도회한 날짜가 다 되어 기다리며 지체하다가 먼저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본부가 도회한 이래로 관백이 더욱 간복하여 가등청정의 무리를 죄다 철수하고 소굴을 불사른 뒤이니 책사가 동으로 들어갈 때 배신을 보내는 것은 놓칠 수 없는 형편이다. 소세 행장이 도착하기를 기다려서 발송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그 뒤에 지체하고 전하지 않다가 이날 이 중군이 비로소 신을 보냈습니다. 이미 보고 나서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음을 아울러 봉하여 올립니다. 이날 평조신이 이 언사에게 말하기를 통신사는 반드시 이미 차출하여 보냈을 것인데 누가 올 것인지 모르겠다. 날짜가 점점 지체되니 내가 매우 답답하고 염려된다. 한꺼번에 내려올 수 없다면 상사나 부사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내려와야 한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관백에게 알려서 천사를 접견하는 시기를 늦추겠다 하였습니다. 그일 평조신이 통신사를 고대하여 날마다 역관을 불러 묵곤 하는데 잠옷 서두르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정 의논이 어떠한지를 전혀 들을 수 없으므로 신도 쉽사리 수작하지 못합니다. 열흘이나 한 달쯤 뒤에 사체가 변하면 임기하여 처리하기가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질 것이니 극히 답답하고 염려됩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5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동부승지 유희서가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중국 사신을 따라갈 배신에 관한 일을 대신과 함께 의논한 결과 고명과 칙서가 어제 들어왔으므로 이제 남으로 내려갈 것인데 부산에 이르면 곧 도예하고 지체하지 않을 듯하니 사세가 급박하다. 이곳에서 다른 사람을 차출하여 보낸다면 수일 안에 여장을 꾸려서 내려가지 못할 것이고 이것은 또 막중한 일이므로 적임자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황씨는 명민하고 담력이 있으니 요즘 하는 일을 보면 나라를 위해 몸바쳐 험한 일을 피하지 않는 절조가 있고 또 그곳에 오랫동안 있어서 16역이나 정사와 친숙하여졌다. 저들 땅에 들어가서 주선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이므로 부득이 이 사람을 차출하여 전에 편하게 하여야 한다. 차출하 일에 편하게 하여야 한다. 무신 가운데 오직 권황이 제식이 있고 나라의 일에 강계하므로 차출하여 보내려 하지만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를 모르므로 지연될까 염려된다. 권황이 유고하면 대구 부사 박홍장을 대신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마련하여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아랜대로 하라. 황씨는 조정의 명을 받아서 저기 영을 불사르는 상황을 감시하던 자인데 이제 이 사람을 시켜 그대로 중국 사신을 근수하게 하는 것은 채모가 온당하지 못할 듯하다. 대개 이처럼 보탬이 없는 일은 적의 실책에 빠지는 것으로 어지러이 다투게 될 뿐이니 나는 그 마지막이 어떨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6년 6월 25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비변사 유사당상 김명원 윤성각이 아뢰기를 성비의 말씀을 보건대 황신을 근수로 차출하여 보내는 것은 채모가 온당하지 못할 뿐이 아닙니다. 다만 당초에는 무신만을 문안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어 적중의 사정을 채탐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뒤로 사기가 점점 변하여 황신도 그곳에서 어쩔 수 없는 형편을 눈으로 보았으며 이미 배신을 허락하였다고 평조신에게 이야기하였으니 이제 중도에서 바꿀 수 없겠습니다. 또 고명과 칭스가 이미 와서 머지않아 도의하겠거니와 보내지 않는다면 그만이나 보낸다면 뒤처져서 혼자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새로 차출한 사람은 수일 안에 여장을 꾸려서 뒤따를 수 있을 리가 만무하고 또 저곳에 간 뒤에 주선하고 응변할 일이 있으면 심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안위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신들이 반복하여 생각한 결과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써서 아랜 것입니다. 중조에서도 그늘의 과도관을 따로 보내지 않고 양 사신과 16역을 상사와 부사로 차출한 것도 편의에 따라 행한 것입니다. 저거 영을 조사할 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차례인데 중조에서 어찌 의심하여 물을 리가 있겠습니까? 대저 보탬이 없는 일이고 저거의 술책에만 빠지는 것이라는 선교는 지극히 타당합니다. 이제 배신을 보내기로 허락하더라도 반드시 따르기 어려운 요구를 해오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오늘 거절하면 즉각 전쟁이 재발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하면 저거의 술책에 빠지는 것은 같은데 더디고 빠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헬스의 간격을 다소 놓쳐 우리의 힘이 조금 살아나서 지탱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또한 슬픔입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문신을 보낸다면 황신 밖에 보낼 만한 자가 없을 것이고 보내지 않는다면 무신을 차출해야 하니 이 두 가지 방도가 있을 뿐입니다. 전에 이미 어쭈어서 정하였으므로 문관을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감히 아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5일 신유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란 황신이 근수 배신으로 이미 개하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에 특은을 입어 이미 당상에 올랐으나 적중에서 해를 넘겨 갖가지로 고생하고 이제 또 멀리 바다를 건너 적의 소굴에 깊이 들어갑니다. 집에는 늙은 어미가 있으나 돌볼 겨를이 없으며 그 자신으로 말하면 이미 나라에 몸바쳐 본디 노고를 끓이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중이 아랫사람을 대우하는 의리로서는 그저 그만둘 수 없으니 벼슬을 높이고 그 늙은 어미에게도 특별한 은수를 베풀어 달마다 먹을 것을 제급하여 마음을 위로해야 하겠습니다. 권황에게도 산품의 실직을 제수하고 혹 유고하면 박홍장이 가야 할 것이니 아울러 산품의 실직을 제수하고 이 두 사람도 늙은 어미가 있으면 사는 고구를 시켜 달마다 먹을 것을 제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황신의 가자는 아까워서가 아니다. 가자하면 가선이 될 것이고 가선은 경인데 경을 차출하여 들여보내는 것은 지나칠 듯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5일 신유 네 번째 기사 비만기로 우승지 이 광정에게 분부하였다. 병은 감사에 맞을 만한 사람이 없다. 한 효순이 그럴 듯하나 현재 본병에 있고 주사의 대장이 되었으니 여기에도 직무를 살필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정감사 윤승길이 병사가 매우 중하지 않는다면 조리하고 행공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북병사도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이 일이 그대로 맞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 비변사에 말하여 회개하게 하라.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5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래기를 신들이 비변사의 기사를 보건대 근수 배신은 문관 한 사람과 무관 한 사람을 차출하여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통신이란 이름이 없기는 하나 통신하는 실상은 이미 뚜렷하니 신들은 매우 답답하여 못 견디겠습니다. 당초의 책사가 근수 배신이라 하고 행장이 무인으로 보내라 한 것은 저들도 통신이라 이름하면 우리나라가 들어줄 리가 만무하므로 우선 이런 말을 하여 우리를 유혹할 계획이었습니다. 조정의 의논이 이해에 위축되어 사례를 따져 엄준이
물리치지 못하고 허락하려는 뜻을 조금 보였으나 그 계책이 이미 그릇되었습니다. 이번에 적의 여권 요시라가 통신사가 저곳에 이르면 폐물을 조금 가져가서 용사하는 대신에게 증정하라 하고 평조신이 통신사가 오더라도 반드시 어긋나는 일이 많을 것이므로 내가 힘이 닿는 대로 보태려 한다 하였습니다. 저 적은 이미 통신사로 보고 또 폐물까지도 언급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근수에만 그치는 것이겠습니까? 이 뒤에 차례로 요구하여 반드시 따르기 어려운 일이 이를 것이고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공갈 협박까지 못할 것 짓이 없을 것이니 이때는 장차 어떻게 처치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묘당의 생각은 사기가 급해졌다 하여 이런 구차한 짓을 완화하려는 계획입니다. 왕년에 통신사가 갔을 때에도 이해에 핍박되어 구차하게 그들이 청하는 것을 들어주었는데 통신사가 돌아오자 전쟁이 뒤따랐으니 이것이 어찌 거울 삼을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국가에서는 일마다 중국 조정에 여쭈어 명을 듣는데 통신사에 관한 일은 병부에서 경문을 보내어 거부하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중조에 설악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조에 설악하지 않았는데도 미봉에 급급하여 건반이라는 핑계로 적의 마당에 사신을 보낸다면 뒷날 중조에서 의심하여 따져 물을 경우 또한 장차 무슨 말로 변명하겠습니까? 묘당의 의논은 또한 일로의 배행은 중국 사신의 처분을 따른다 하였는데 신들은 더욱 의혹됩니다. 지금 적의 정상이 크게 변하여 책사를 협박하여 고명과 칙서가를 기다리지 않고 도해하니 이것은 책사가 자기 행동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인데 또 어찌 우리 배신을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흉악한 적의 위세에 협박되어 따를 수 없는 일로 억압할 경우 배신으로서 어찌 책사의 지시라여 낱낱이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일은 대의의 죄가 될 뿐더러 이해로 논하여 또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배신을 자초해를 보내는 공사는 거행하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는 중대한 일이니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선조실호 76권 선조 29년 6월 25일 신유 6번째 기사 윤경립을 의정부 사yen으로 홍세공을 좌부 승지로 공부를 봉행하는 데 심력을 다하여 조금이라도 게으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호남을 순찰할 때는 죄가 있는 수령에 매를 치기까지 하였으므로 여럿이 듣고서 두려워 삼갔다. 신식을 우부 승지로 박동렬을 기국이 얕고 좁았다. 지중추부사로 신잡을 동지중추부사로 권협을 홍문관 교리로 삼았다. 선조실호 76권 선조 29년 6월 25일 신유 7번째 기사 섭유격이 아랜 구조를 보건대 우리나라의 오늘날 형세에 대하여 되게 거의 다 헤아렸고 말하는 것은 다 확실히 행할 만한 계책이니 중국의 인물은 장수들 중에서도 식견이 절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극히 정성스럽게 경계한 말을 행할 수만 있다면 이익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째 조목에 말한 경성을 수리하고 성각휘를 헤아려 군사를 파견하여 근본을 굳게 하라는 것은 참으로 절실하고 요긴한 계책입니다. 숨은 인재를 모두 등용하여 각각 장점을 다하게 하라는 것도 매우 아름다운 말입니다. 옛말에 나라가 무사하면 명성 있는 사람을 임용하고 위급하면 갑옷과 투구를 쓴 무사를 임용하는 것이니 이제 녹을 주어 기르는 자는 비상시에 임용할 자가 아니고 임용하는 자는 상시에 기른 자가 아니다 한 것은 참으로 나라를 가진 자의 지극한 계책입니다. 우리나라에 인재가 없던 적은 없으나 먼돌로 제한하고 회의로 혼란시키기 때문에 기량이 드러나지 못하고 변변치 못한 자도 함께 나아가 비록 기이한 재능이 있어도 그 길을 얻지 못하면 초야의 미천한 가운데 묻히고 맙니다. 지금이 지극히 위급하고 어려운 때이기는 하나 이런 습관을 고치지 않고서 어떻게 감히 초야에 숨은 현인이 없고 모든 공직이 다 넓혀지는 성사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중국 장수의 이 말도 반드시 눈으로 본 것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기타 화기를 많이 갖추는 것과 수전의 편리한 계책과 양류를 조치하는 것과 전라도와 조령을 지키는 것과 백성을 권하여 곡식을 거두는 것과 집을 헐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은 다 행할 만한 주목입니다.
최후에 말한 왕경 이의선은 대신을 시켜 순행하여 몸소 돌보며 유산한 자를 위로해주고 땅을 일구며 군사를 불러 모으고 말을 사들이며 어진 인사를 찾아 모으고 부요를 헤아려 고르게 하는 것은 다 좋은 말입니다. 평안도의 인부와 말을 개성부의 인부와 말로 교환하는 일로 말하면 반드시 개성부가 잔파하여 사람이 없으므로 쇠마와 인부를 교체할 수 없는 것을 보고서 이런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사세로는 갑자기 고양하기 어려우나 또한 망각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각 항목의 사연을 각 개의사를 시켜 상세히 살펴서 거행하여 그 간절한 뜻을 저버리지 말게 하고 또 이 뜻으로 회첩하여 치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